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2차 대전 당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힌다. 그는 수용소의 많은 수감자들 중에서 체력이 남달리 뛰어난 사람들이나 남달리 민첩하게 살아가는 요령을 터득하는 사람이 참혹한 학살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붉은 저녁 노을의 장엄함, 동료의 흥얼거리는 노래, 수용소 입구에 핀 들꽃 같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극심한 굶주림 속에서도 병든 동료들에게 자신의 빵을 나누어 주던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던 것이다. 빅터 프랭클은 훗날 그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담은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최후의 생존자들을 가리켜 최후의 자유를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최후의 자유란 인간이 외부의 환경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유였다. 즉, 나치가 그들의 육신을 마음대로 하더라도 그들의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던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해 끊임없이 고찰하여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고, 그로 인해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선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실증을 잘 느끼는 편이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취미가 몇 가지 없습니다. 그 중에 참 시작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취미가 한 가지 있는데 바로 독서입니다. 예전처럼 하루에 한 권씩 전투적으로 읽진 못하지만 대중교통을 탈 때 꼭 가방에 한 권씩 넣어 다니며 야금야금 읽습니다. 한 페이지를 읽더라도 지금 제 상황에 대입해 생각하고 느끼다 보면 예기치 못한 깨달음을 주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게 5년 정도 이 취미와 습관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독서가 저에게 의무가 아니라 욕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어른들이 그렇게 독서해라 독서해라라고 했을 땐 책을 읽기 싫었습니다. 책을 안 읽어도 성공할 수 있어.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다 책을 읽었던 건 아니야. 정신 승리도 하고 본인들도 안 읽으면서 왜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냐는 괜한 반감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타이밍이 맞물려 좋은 시기에 좋은 친구가 좋은 책을 추천해줘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군가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한 끼 식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인생 음식이 되는 것처럼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후로 의무로서의 독서가 아닌 순수한 욕망으로서의 독서를 자연스레 체득했고, 그 후로 저에게 책은 읽어야만 해라는 숙제의 느낌보다는 쉬면서 책이나 읽고 싶다라는 놀이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철학자 질 들레즈는 의무로서 혁명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혁명은 의무가 아니라 욕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주장은 유사일에 존재했던 혁명은 본질적으로 욕망이고 또 욕망된 것이기에 가능했다는 주장입니다. 쉽게 말해 세상을 바꾸었던 혁명은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너무나 하고 싶은 욕망으로 가능했다는 이야기예요. 천재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즐기는 사람은
이긴다 진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그것은 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스스로 움직이게 해야지 걷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억지로 달리기를 가르친다면 그 아이는 평생 다리를 움직이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움직이며 아쉬움과 간절함을 느껴야 할 시기가 아닌데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그렇게 된다면 욕망이 아니라 의무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인생을 함부로 재단하고 조언하는 태도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한다면 지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의 욕망을 갖고 살고 있을 거고 또 다른 기회를 간접적으로 제공해주면 됩니다. 그 기회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겠죠. 상대방이 결코 의무로 느끼지 않게 말입니다. 자연스레 체득된 욕망은 지속한다, 견딘다는 개념이 아니라 행복하다, 기쁘다의 개념으로 우리의 인생에 자리 잡아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다채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마음 깊숙이 따르는 형이 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다양한 대외 활동으로 맺어진 폭넓은 인맥,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워라밸이 보장된 회사에 취업했지만 대학 때부터 꿈꾸던 일을 하기 위해 과감하게 퇴사를 결정. 힘든 시기가 있었음에도 본인의 엄청난 노력으로 꾸준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입니다. 최근에 그 형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민창아, 잘 살아? 네, 형. 요즘 너무 잘 나가던데요? 부러워요. 형이 무슨... 그냥 살지. 힘들고 지칠 때도 있어. 형, 그래도 형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잖아요. 전 그게 너무 부러워요. 민창아, 근데 그게 업이 되니까 확실히 부담이 되는 것 같아. 난 네가 부럽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나 봐. 그러게요. 제 떡은 맛은 없지만 양은 많죠. 형은 행복해요? 행복? 행복하기 위해 사는데 잘 모르겠어.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매번 행복하지만은 않더라. 난 무대에 올라가는 건 좋아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사실 쉽지 않아. 그리고 안정적이지가 않기에 고민이 많아. 모두가 작은 고민을 가슴 한편에 품고 살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열심히 사는 거고. 근 몇 년 사이에 서로에 대한 안부를 묻는 형식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엔 직접 만나서 얘기했다면 요즘은 상당수가 SNS로 서로의 근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SNS에 힘든 일, 우울한 일보다는 행복한 일, 좋은 일만 올립니다. 난 이번 휴가 때 제주도 다녀왔는데 이 친구는 러시아 다녀왔네. 왜 이렇게 호캉스를 자주 가는 거야? 진짜 부럽다. 갖고 있던 상대방이 행복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반대로 나의 행복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을 비교의 덫에 빠뜨리는 겁니다.
서로의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인 기준의 잣대로 서로를 평가하고 재단합니다. 갖고 있던 본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자연스레 그 기준에 맞추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세요.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오롯이 나만의 가치를 추구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충만한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다양한 재능이 있으면서도 자신은 뭔가 특별한 게 없다며 자신을 깎아내리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친구들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겸손이라기보다는 자존감이 낮아서 매력이 반감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별 특출난 재능이 없지만 항상 자신감에 가득 차 있고 그 긍정 에너지를 주변에도 전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스쿠루는 둘도 없는 친구들에게 영문을 알지도 못한 채 절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고 여자친구의 도움으로 용기를 내어 그때 친구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오해를 푸는 과정을 그려낸 소설입니다. 스쿠루는 항상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5명의 패밀리 중 그만 이름에 색깔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쿠루 자신도 본인의 평범함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헬싱키에 사는 구로라는 친구를 찾아가서 오해를 풀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 그런 얘기를 꺼내죠. 난 항상 너희가 부러웠어. 본인의 색깔이 뚜렷했잖아. 그러자 구로라는 친구는 스쿠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네가 텅 빈 그릇이라 해도 그거면 충분하잖아. 만약에 그렇다 해도 넌 정말 멋진,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그릇이야.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그런 건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렇게 생각 안 해? 네 말대로라면 정말 아름다운 그릇이 되면 되잖아. 누군가가 저도 모르게 그 안에 뭔가를 넣고 싶어지는 확실히 호감이 가는 그릇으로. 예전에 저를 떠올려 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저의 단점만 생각하고 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가며 생각해보니 주변 시선을 의식해서 굳이 색깔이 있는 척 티를 내다 보니 제 자신을 잃어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억지로 칠한 색깔은 언제든 쉽게 지워졌어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욕먹어도 하고 싶은 걸 하고 비난이나 두려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겠다고 말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색깔을 온전히 담아줄 투명한 그릇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 예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색깔이 없다는 건
어느 색깔과도 어울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튀는 색깔들 사이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누군가의 선택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요. 나만의 특색을 찾지 못했거나 찾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명한 여러분의 모습을 사랑해줄, 자신의 색깔을 아름답게 칠해줄 누군가가 분명 여러분 곁에 나타날 겁니다.